자, 이번 시간은 루트 2의 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무리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무리수. 맞습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루트 2도 무리수고, 루트 3도 무리수고, 루트 2에서 뭐 1을 빼도 무리수고, 루트 2에서 1을 더해도 무리수죠. 그죠? 또 대표적으로 원주율, 파이도 무리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대체 이 루트 2가 무리수다. 그러면 루트 2의 값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도대체 이 루트 2의 값은 얼마일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A보다 B가 큽니다. A보다 B가 크면 각각을 뭐 해도 루트를 씌워도 어떻게 돼요? 큰 수가 크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역도 공부를 했죠.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면 어떻게 했나요? 양변을 뭐 해도 되나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는 양변을 뭐 해도 된다? 제곱해도 된다 그랬죠.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뭐 됩니까? A가 되고 얘가 B가 되어서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A가 B보다 클 때는 루트를 씌워도 큰 수가 크고 루트 씌운 값이 크면 루트를 어떻게 보면 제곱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루트를 만다 없애준다는 뜻이죠. 맞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크겠죠.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크잖아요. 그럼 이 수에다가 각각 뭐를 씌워도 루트를 씌워도 어떻게 되나요? 루트를 씌워도 큰 수가 크겠죠. 루트 1보다는 루트 2가, 루트 3이, 루트 4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루트 1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루트 1은 1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얼마가 되고 우리가 아는 자연수 1이 되는 것이고 여기 루트 4는 어때요?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니죠. 왜? 이 4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루트 1이 1이고 루트 4가 우리가 자연수 2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2와 루트 3은 우리가 아는 정수, 즉 자연수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1점, 예를 들어서 이 두 수들은 1점 무시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가 1점 얼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를 무엇을 이용하여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제 루트 2 값의 대충 어떤 값, 즉 대충 어떤 값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로 근사값인데 여러분 이런 용어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1의 제곱이 1이고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죠? 2의 제곱은 4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예요? 2가 되죠. 루트 2 전체의 제곱은 2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1의 제곱은 1이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겠죠. 말 되겠습니까?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4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의 제곱보다는 누가 크다는 뜻이에요. 루트 2의 제곱이 크다는 말이고 루트 2의 제곱보다는 누가 크다는 말이에요. 2의 제곱, 즉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요수는 1이고 요수는 4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의 제곱보다는 루트 2의 제곱이 크고 루트 2의 제곱보다는 2의 제곱이 크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봤다시피 양변에 우리가 제곱을 다 뭐 해도 된다? 띠버리도 되죠. 이게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변의 제곱을 다 없애버리면 1보다는 누가 크고 루트 2가 크고 루트 2보다는 2가 크다는 그런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수직선으로 본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이 루트 2라는 놈은 어디에?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요 사이에 바로 루트 2의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루트 2는 얼마겠다? 1점 무시기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1점 무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1점하고 소수점이 뭐가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자리만 생각한다면 1점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1과 2 사이를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루트 2가 있을 건데 이 1과 2 사이의 수를 조금 좁혀볼게요. 그 좁히는 게 이제 2번이겠죠. 그래서 1.1의 제곱도 해보고 1.2의 제곱도 해보고 1.3의 제곱도 해보고 1.4의 제곱도 해보면 보세요. 여기서 1.1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21입니다. 1.2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1.44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12의 제곱과 똑같이 보면 되니까. 1.3의 제곱은 얼마죠? 1.69가 되고 69. 1.4의 제곱은 1.96이 됩니다. 1.5의 제곱은 2.25가 돼요. 이 정도 일단. 물론 1.6의 제곱은 2.56인데 그런데 가만 우리가 찾는 숫자는 2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어디 들어가나요? 1.96과 1.96, 1.69와 1.96 사이, 요 사이에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2라는 숫자는 어디겠어요? 2라는 숫자는 1.96과 1.96과 2.25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2라는 숫자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1.4의 제곱은 1.96이고 1.5의 제곱은 2.25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2라는 수는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요 사이에. 말뜻 되겠습니까? 따라서 요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1.4의 제곱보다는 누가 크고 루트 2의 제곱이 크고 또 루트 2의 제곱보다는 1.52의 제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다 떼버려도 되죠. 그죠? 그러면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과 2 사이에 아까 전에 존재했었는데 이걸 조금 확대했습니다. 확대. 1이라는 숫자를 여기로 보고 2라는 숫자를 여기로 본다면 방금도 봤다시피 이 루트 2는 1.4, 즉 1.4와 1.5 사이, 즉 어디죠? 1.4와 1.5 사이,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루트 2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뜻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루트 그러면 이 루트 2는 1.4와 1.5 사이니까 이 수는 약 1.4 무시기가 될 거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번에서 1점 뭐라는 것만 알았지만 지금은 1.4 얼마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그림을 보면 1.4와 1.5를 또 1.4와 1.5를 더 확대해서 열등분을 했습니다. 그럼 한 등분이 0.01이니까 여기는 1.41, 여기는 1.42, 1.43, 1.4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1.41의 제곱을 하면 1.9881이 되고 1.41을 제곱하니까 2.016이 되네요. 따라서 루트 2의 제곱 2라는 수는 이 1.9881과 2.0164 사이에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1.41의 제곱보다는 누가 크고 루트 2의 제곱, 즉 2가 크고 요수보다는 누가 1.42의 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럼 양변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띄버리면 1.41보다는 루트 2가 크고 1.42보다는 루트 2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지러울 건데 자, 그렇게 되겠죠. 일단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먹어봅시다. 그러면 요 루트 2의 값은 어떻게 1.41과 1.41이니까 1.41하고 어떤 숫자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즉, 요 루트 2는 요 1.41과 1.42 요 사이 어디에 뭐한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보세요. 이처럼 얘를 이제 계속 해보면요. 이 방법대로 계속 해보면 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루트 2를 줘 1.41보다 더 한 단계 또 열등분 나누면서 해보니까 바로 1.414 제곱보다는 루트 2의 제곱이 크고 1.415의 제곱보다는 루트 2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띄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또 그 사이를 또 더 해봤는 거예요. 더 해보면 이 루트 2 값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루트 2는 계속 해봐도 여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는 뭐가 됐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루트 2는 뭐의 값이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 2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가도 어떻게 떨어지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루트 2는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루트 2와 같은 수는 유한소수도 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유리수가 아니야. 이렇게 유리수가 아닌 수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리수라고 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루트 3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루트 5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루트 4는 뭐예요? 루트 4는 뭐죠? 루트 2의 제곱인 게 2가 되겠죠. 그죠? 이 루트 4는 뭡니까? 정수, 즉 유리수가 되지만 맞죠? 루트 3과 루트 5, 또 우리 앞에서 했던 루트 2 같은 거 맞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위에처럼 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좀 외워둡니다. 루트 2는요. 약 1.414입니다. 약 1.414. 약 1.414. 그리고 루트 3은 약 1.73입니다. 1.73. 루트 3은 약 1.73입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외워 놓으세요. 암기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문제 속에 요 값을 주기도 하지만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두 수를 대소 비교할 때 요 루트 2 자리에 1.414, 루트 3 자리에 1.731을 대입해서 풀면 아주 빨리 대소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또 2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앞 시간에 했지만 루트 2에다가 얼마를 더했죠? 1을 더했죠. 그렇죠? 루트 2에다가 1을 더하면 루트 2가 얼마죠? 약 1.414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수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자연수 1을 더하면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약 표현입니다. 2.414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됩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죠. 무리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수에다가 루트 2가 무리수인데 무리수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유리수를 더하면요. 결론은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거 알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루트 2의 값을 대충 찾는 방법은 위의 그 방법대로 제곱수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요 내용 루트 2는 1.414 루트 7은 루트 3은 1.732 정도는 암기하시고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